시장 안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특별한 음식을 처음 접하고 놀라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음식을 즐기고 있고 처음엔 주저하던 그녀도 결국 시도해보고 맛에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 커뮤니티 포럼에서 영감을 받아 재창조된 것으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감동의 발견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앨리스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녀가 만든 게임들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가족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창의력은 호주의 자연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게임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주의 다채로운 면모를 전달합니다. 최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졌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많은 인구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곳이에요. 저도 K-팝을 좋아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게 됐고 드라마나 음식 등 다른 문화적 요소들도 정말 멋지다고 느꼈죠. 그러던 중에 제 회사에서는 한국에 열리는 세미나에 참여할 사람을 찾았어요. 저는 바로 저요, 저 갈래요 하고 손을 들었죠. 일하러 가는 거지만 한국에 가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앨리스는 호주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후 인천공항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대단해. 그녀는 공항의 넓고 투명한 유리 통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호주 공항들과 비교할 때 인천의 모습은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죠. 공항을 둘러보는 동안 앨리스는 인천공항의 AI 로봇을 만났습니다. 로봇은 자신을 인천공항의 안내자라고 소개하며 앨리스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친절히 답해 주었습니다. 편의시설, 맛집, 한국의 날씨, 관광지 정보 등을 들으며 앨리스는 한국의 첨단 기술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 과정이 빠르고 원활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입국 절차를 마쳤고 이런 효율성은 한국에 대한 그녀의 첫 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은 앨리스는 심사관의 친절한 인사와 함께 한국에서의 즐거운 여행을 바란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게이트를 지나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갔더니 촬영 현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앨리스는 멋진 배우들 뿐만 아니라 감독과 스태프들의 전문적인 모습에도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멋져 보였죠. 앨리스는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짐이 많아 고민하던 중 정보 데스크 직원이 화장실 앞에 짐을 둬도 된다며 한국의 안전한 환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앨리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에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못지않은 고급 대리석과 첨단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향기로운 분위기가 마치 스파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앨리스는 인천공항의 화장실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인상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주의 공공 화장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화장실이 때때로 청결하지 않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을 느꼈었죠. 특히 일부 공공 화장실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사용하기 꺼려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누의 향기나 화장실의 청결함과 같은 작은 부분들이 전반적인 사용 경험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한국에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운 고급 비품과 향기로운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경험은 앨리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짐을 잠시라도 방치하는 것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높아 사람들은 자신의 소지품을 항상 조심스럽게 관리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도 개인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둘 수 있는 문화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앨리스는 한국의 안전한 문화에 대해 계속해서 신기해했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그냥 놓여 있어도 도난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세미나를 위해 잠실 지역에 숙소를 예약한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직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앨리스는 다양한 목적지로 가는 버스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잠시 걱정했지만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명확한 안내 표지판 덕분에 쉽게 잠실행 버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후 그녀는 탑승자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QR코드를 스캔해서 탑승 명단을 확인하고 좌석 배정을 받는 과정이
호주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또한 버스 내부의 좌석이 호주나 캐나다에서 이용했던 교통수단과 비교해 훨씬 편안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앨리스는 좌석마다 설치된 개인용 스크린에 놀라웠습니다. 이 스크린은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어서 그녀는 자신의 기기를 쉽게 연동시켰죠. 버스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사실도 앨리스를 기쁘게 했습니다. 혹시 추가 요금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 버스 기사님께 물어봤는데 기사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알려주셨어요. 앨리스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버스 여행 내내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와이파이의 속도도 매우 빨라 온라인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죠. 호주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상상하기 어려웠기에 앨리스는 한국의 이런 현대적인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주에서도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교통수단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입니다. 앨리스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공공 서비스와 기술 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잠실로 향하던 앨리스는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실까지 도착하는데 아직 1시간가량 남았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그녀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괜찮은지 물었어요. 앨리스는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 한국인은 버스에 비상용 화장실 버튼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버튼을 눌렀고 놀랍게도 버스는 5분 후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앨리스는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 필요한 일을 처리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급한 필요를 위해 전체 버스가 잠시 멈춰주는 이 사려 깊은 행동에 앨리스는 감동받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앨리스는 다음날 세미나에서 만날 보드게임 한국지사의 최재혁 씨를 만났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앨리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고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원활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앨리스와 최재혁 씨는 인근의 추천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식당은 바깥에서 보기엔 소박했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제공된 특별한 물에 앨리스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물은 바로 한국 전통의 보리차였습니다. 보리차는 평범한 물과는 달리 약간의 곡물향과 구수한 맛이 특징이었고 최재혁 씨는 그 차의 건강에 좋은 효능과 전통적인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앨리스는 그 설명을 듣고 한 모금 마셔본 후 보리차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맛에 놀랐습니다. 보리차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전통 음료로 여러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 제거에 유익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보리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 음식이 서빙되었을 때 앨리스는 그 비주얼에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재혁 씨는 자신 있게 음식을 권하며 그 맛을 보장했습니다. 앨리스는 최재혁 씨가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돼지 내장과 불분명한 재료들이 섞인 요리가 거부감을 일으켰지만 국물을 맛보고는 그 풍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다양한 부위를 시식하면서 새로운 맛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음식이 생각보다 매우 맛있어서 앨리스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최재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저는 맛없는 곳에는 안 데려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앨리스는 대부분의 요리를 맛있게 먹었고 그 경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최재혁 씨는 세미나가 끝나고 또 다른 훌륭한 식당을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어 두 사람은 이른 저녁을 마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앨리스는 아침 일찍 최재혁 씨랑 세미나 장소인 잠실 롯데타워로 향했어요. 그 높은 건물을 보고 앨리스는 완전 놀랐죠. 최재혁 씨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거기엔 세미나 할 공간부터 쇼핑몰까지 다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보드게임 쪽 일을 하는 앨리스로서는 이 세미나에 참여한 유명한 회사들 보고 꽤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 회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세미나 끝나고 최재혁 씨가 앨리스를 데리고 롯데타워 안에 더 좋은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먹은 음식은 정말 최고였고 앨리스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죠. 앨리스는 식당 앞에서 꽤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테이블마다 설치된 키오스크를 보고 살짝 놀랐어요. 호주에서 이런 모습은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음식이 서빙되는 순간 서빙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로봇이라는 걸 알고 또 한 번 놀랐죠. 앨리스가 주문한 한국식 바베큐 고기는 외모만큼이나 맛도 훌륭했어요. 바삭하고 촉촉한 고기의 맛에 그녀는 바로 매료되었답니다. 고기를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나온 식혜와 떡은 식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었어요. 식혜는 달콤하게 입안을 씻어주고 떡은 그만의 쫄깃함으로 만족감을 더했죠. 의식으로 마친 식사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때 최재혁 씨가 롯데타워에서 가장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싶다고 제안했죠. 앨리스는 기대감을 안고 동의했어요. 둘은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123층에 있는 서울 스카이로 올라갔습니다. 555m 높이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파노라마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 스카이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순간은 앨리스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됐어요. 밤하늘 아래 빛나는 도시의 조명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앨리스는 이곳을 한국에서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최재혁 씨와 앨리스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재혁 씨는 한국 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지만 어디나 그렇듯이 모든 게 완벽할 순 없다고, 오래 살다 보면 답답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앨리스는 한국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경복궁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캐나다의 한 프로그램에서 경복궁과 한복 대여 서비스를 보고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으로 향했죠. 지하철이 얼마나 편리한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경복궁에 도착해서 한복을 대여하고 그 아름다운 경내를 거닐며 앨리스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경복궁 방문 후 앨리스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호주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쾌적했어요. 지하철 노선도도 외국인인 앨리스가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직관적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무엇보다 앨리스를 놀라게 한 건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어요. 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노약자석에는 누구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앨리스는 그 차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약자석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져 있는 모습이 그녀에게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죠. 저녁 무렵 최재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앨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재혁 씨는 앨리스를 경복궁역에서 만나 청계천으로 향했어요. 둘은 맥주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죠. 이튿날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최재혁 씨는 앨리스에게 SNS 계정을 물었어요. 앨리스도 이별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캐나다로 돌아가면 이 관계가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호주로 돌아온 후 앨리스는 다음 달 한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최재혁 씨는 앨리스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자신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앨리스는 그 약속이 기대되어 다음 달이 얼른 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에 감동받은 앨리스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좋은 인상들을 받고 간다고 해요. 저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좋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발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